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챌린징한 시간이죠.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그걸 갖다 푸드 코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피가 위장으로 이제 다 몰리잖아요. 이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이제 줄어들고 졸리게 되고,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이제 푸드 코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또 신앙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컴퓨터, 셀폰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컴퓨터하고 셀폰 클래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요새는 셀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컴퓨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컴퓨터로 잘 안 보고 이것만 이렇게 들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셀폰이라는 게 제 기억으로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한 1994년 막 이럴 때,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은 이거를 냉장고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예, 모로라라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카폰이 생기고 부의 상징이었죠. 자동차에 이렇게 뒤에 꽁무니에 이렇게 안테나 길게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그러다가 이 그 공상과학 그 만화 있죠.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점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랙 이런 그 예전에 공상과학 그 영화 또는 만화에서 이 조그만 기기를 들고 서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된 게 이 셀폰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셀폰 기능이 아시는 대로 이제 전화기였죠. 전화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화 걸고 전화 받고,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 한 2006년쯤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발명가죠, 혁신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전화기에다 다 한번 넣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에 마지막에 뭐까지 됐냐면은 요 조그만 기기에 인터넷이 됐어요, 인터넷. 그런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분이 이제 전화까지 넣어서 이제는 이 전화기 자체가 전화기라기보다는 작은 컴퓨터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어디든 가셔도 이 전화기는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플립 사이드는 범인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는 데마다 이제 기지국에서 이제 추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서 뭘 했는지를 이제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이 전화기가 컴퓨터가 됐는데 이 안에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 사진기 있죠. 사진기 요새 이렇게 큰 거 저같이 저렇게 무식한 거 안 가지고 다닙니다. 다 이거로 찍지. 사진기 있죠. 그리고 MP3 플레이어 아시죠? 음악 듣는 거. 근데 사실 그 MP3 플레이어가 이제 죽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다 되니까. 스피커폰까지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네? TV? 유튜브 너도 다 보잖아. 그러니까요. TV도 되고, 예, 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아까도 뭐 몇 분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수준 차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디다 어떻게 초점을 맞출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게 내려가려면 무한히 어떻게 키고 어떻게 끄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고급 과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충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게 필요하신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두서없이 아무나 나는 이 셀폰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런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어떤 분은 이제 카톡 프로파일 사진을 갖다 좀 많이 넣는 걸 알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뭘 하고 싶으세요 이 전화기로? 제 친구 말 따라 뭘 알아야지 뭘 모르는 걸 알지, 그렇죠? 예? 이거 뭘 알아야지 뭘 모르는 걸 알지 하는데, 예, 하여튼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셀폰 몇 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맥이 있으면은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간 한번 오늘은 첫날이니까. 대충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은 또 우리 나이 드는 사람들은 집에 사진 찍어놓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진첩에 다 보관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찍어갖고 어떻게 조그만 데다가 보관할 수 있는가 그런 거.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스캐너로 일일이 스캔을 하시면 되고, 앱 중에 제가 써보지 않아서 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옛날 사진에 그 네거티브 필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 앱을 이용을 해서 그게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사진도 참 우스운 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사진이지 우리 다 죽잖아요. 사실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면 뭐 who cares, 그렇죠? 누가 뭐 자녀들이 뭐 그렇게 뭐 몇 개는 고르겠지만 뭐 하와이 여행 갔다 뭐 누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갔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이 사진 누가 보랴. 저한테 지금 잔뜩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걸 스캔을 떠서 이 컴퓨터 파일로 그렇게 하시면은 제일 좋고요. 그만 어디 저에다가 또 저장하는 방법도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SD 카드나 또는 그 USB 거기에다가 이제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다 디지털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피지컬리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디지털화 시켜갖고. 근데 제가 사진을 무지무지 많이 찍는데 옛말에 꾀어야 뭐 구슬이란 말 있잖아요. 맞습니까? 꾀어야 보물인가 구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막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 소니 카메라가 그 SD 카드라고 조그만 칩이 있는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게 512MB짜리입니다.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동영상 한 20시간 이상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정리를 잘 해야지 그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그 사진을 뭐 갑자기 찾고 싶다. 그때 이걸 체계적으로 잘 해야지 그게 되는데요. 그것도 아까 우리 그 블로그 말씀드렸죠.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여러분 카톡 계정은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죠. 그러면 티스토리 계정도 다 있으신 거예요. 예, 티스토리 탐할 때 T. 예.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네거티브를 넣었다가 다시 파지체프로 보고. 예.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저도 사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네거티브 필름이 있어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다 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지금 사진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필름이 있거든요. 예. 그걸 갖다 이제 다 포지티브로 바꾸는 그런 앱도 있고요.
하여튼간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매뉴얼이죠. 말하자면은 매뉴얼을 읽어보는데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쓰여 있는데 이게 외래어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생활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태어나는 그 자녀들, 손주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셀폰이 있어서 그냥 같이 커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게 이 뼛속에 이미 DNA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는 딴 세상이에요. 이거 사람 바보 만들기 딱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요새 한국에 가시면 무인 판매대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 어르신들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횡성이라는 곳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제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밥이나 먹고 가자는데 이제 시골에는 다 문 닫아요. 서울에는 막 12시까지 밤의 문화가 있는데 시골에는 다 문 닫습니다. 근데 가다가 휴게소가 나타났는데 그게 무인 점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들 신용카드가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로 긁으면 문이 열려요. 그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사요. 그리고 자기가 체크아웃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좀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친구 만나러 이제 가든그로브에 갔었는데 이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가니까 그 친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약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서브 하시는 분이 예약은 바로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옐프라고 아세요? 옐프? 이게 음식점이나 뭐 이렇게 그 레이팅 하는 거예요. recommendation. 근데 그 앞에 옐프로 들어가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 뒤에 계신 어르신이 아니 나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젊은 청년이 이렇게 도와드리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제가 35살 때까지 그때 샴보게에 있었을 텐데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롤러코스터를 타야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타러 갔어요. 그 식스 플래그스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때 뭐 35이면 참 젊은 나이인데 그때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 싶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그런 말이 나오면 왜 너는 돈 주고 고문당하냐? 그리고 저는 안 탑니다. 돈을 주고 막 몸을 고문당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그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온라인으로 오더하는 거. 요즘 뭐 한 온라인으로 많이 나오잖아. 온라인으로 오더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건 질문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잠깐 이 아이폰이 좋은 점은요. 제가 뭐 애플 회사에 돈 먹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냥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애플에서 애플 제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오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컴퓨터가 애플이죠. 맥. 이게 아이폰이죠. 이게 아이워치죠. 그리고 이 교회 세팅 자체가 이게 애플 TV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하고 여러분 보시는 스크린이 그냥 연결이 돼요. 근데 오늘 장로님께서 이제 PC를 갖고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호환이 좀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아이폰으로 성경절을 찾아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폰으로 성경절을 찾아서 카피를 하면은 여기다가 페이스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카피는 여기서 하고 페이스트는 컴퓨터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하고 그거는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얘는 그 아이폰 전화기고요. 얘는 맥 컴퓨터예요. 애플 컴퓨터. 근데 이 아이폰에서 여기에 이제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앱. 이게 애플리케이션의 준말이에요. 앱이라 그래서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애플, 프로, 쇼모. 자, 이게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애플 TV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는 그거를 갖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애플 그 아이폰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은 이제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다른 폰하고 제일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는 이 아이콘이라 그러죠. 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뭐 제가 사실은 잘 정리를 안 하고 살아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1페이지고 이게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죠. 이거를 공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각자의 아이콘을 보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운전하실 때 전에는 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운전할 때는 이렇게 맵을 요약한 뭐 좌회전 어느 길에서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뭐 몇 번 신호등 지나서 어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약간은 좀 플립 사이드인데 사람을 바보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지도를 못 봐요. 볼 줄도 모르고 안 보고 왜냐하면은 얘가 다 해주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스마트폰을 쓰실 때에는 스마트폰보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사람이 조금 더 스마트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스마트폰보다는 더 스마트해야 된다. 한 번은 이 내비게이션이라 그러죠. 내비게이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내비게이션 못 쓰세요? 미국에서? 어떤 거 쓰십니까? 구글 맵. 또 제가 몇 년 전에 웨이즈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뭐 그 전에 이름은 들어봤는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버를 탔는데 그 우버 운전사가 웨이즈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웨이즈를 나도 써봐야겠다. 근데 그 운전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비행기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여가 시간에 우버 드라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타면서 You are more than qualified driver.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좀 황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over qualify 했다 운전하기에는. 자,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죠. 그게 Waze라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간다. 집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자기가 14번 best
너 집까지 14분 걸린다. 이 길을 타라. 그래서 이제 go now를 누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해야 되냐 하면은 가끔은 엉뚱한 대로 인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 따라가니까 강물로 뛰어들어갔대요. 차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요. 얘가 왜 좋으냐면은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은 경찰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경찰이 어딘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쫙 켜놓고 가면은 그러면 경찰이 있구나. 그러면 좀 속도를 줄여야지. 그렇게. 근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몇 년 전에 이 웨이즈 웹을 보고 범죄에 이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불법 입국자가 경찰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얘를 틀어놓고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총으로 쏴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정답인지.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요. 지금 사용하시는 웨이즈하고 예. 그냥 일반 내비게이션, 애플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같은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폴리스가 있는 거 알려주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웹에는 없는 것 같고요. 구글 맵 같은 데는. 그리고 구글 맵이나 이런 그 애플 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시간으로도 해줍니까? 그렇게 해주나요? 근데 이 웨이즈는 확실하게 수시로 바꿔줘요. 이게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라. 근데 대부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것도 프리인데 사실은 프리가 아닌 게 우리 정보를 주잖아요. 내 이름이 뭐고 나는 어디에 살고 뭐 그런 거, 내 이메일이 뭐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 대신 그 서비스하고 이제 교환해서 내가 그냥 프리를 쓰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LAX를 가고 싶다.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자기가 가는 그 번지수가 나오는데 내가 5시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 교회에 12시까지는 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5시를 눌러요. 그러면은 21분 걸리는데 4시 39분에는 떠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늠하기가 좋죠. 근데 이것도 대부분 정확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X 갈 일이 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LAX 터미널 6 어라이벌로 가겠다. New Drive. 그러면 지금 떠나면은 1시간 36분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길을 추천하는데 지금 경찰 보이세요? 경찰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떠나는 게 아니고 내일 떠난단 말이에요. 내일 12시에 누가 도착을 합니다. 제가 픽업하러 가죠. 그러면은 find best time to leave 나오죠. 얘를 누르고 today를 tomorrow로 바꾸고요. 그리고 내가 12시까지 가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일 12시까지 가려면은 1시간 21분쯤 걸리는데 내가 집에서 여기서 10시 39분에 떠나야 되는구나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대부분 정확해요, 저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면 되고요. 쭉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바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색깔이 많을수록 트래픽이 많다는 거죠. 이 6시에는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러시아어가 되면은 늘어나는 게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뭐 12시 나면은 뭐 굉장히 바빠지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한 7시, 8시, 9시쯤 되면은 조금 트래픽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언제 갈지가 정해지면은 요거를 이제 가늠을 해갖고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을 많이 이제 다운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는 은행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은행 가세요? 뭐 은행 직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간다 그러면은 이 앱으로 자기의 계정에 들어가서 수표 입금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찍어요. 이렇게 다 해보셨죠? 앞뒤로 찍어서 누르면은 이 수표 금액이 50불 내가 체킹에 넣겠다. 그리고 오케이 누르면은 걔네들이 그거를 찍은 거를 갖다가 PDF로 바꿔서 그것을 보관을 하고 하루 지나면은 입금이 됐다고 연락이 뭐 이렇게 됐다고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가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Zel이라는 거 써보셨어요? Z-E-L-L-E, Zel. 그게 이제 개인 간에 그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100불을 보낸다. 그럼 은행에 안 가고 그 Zel이라는 거를 써서 제 구자에서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게 다 이제 셀폰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많으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리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혹시 별자리에 관심 많으세요? 별자리? 가끔 밖에 나가서 이걸 봅니다. 이 스카이뷰라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이게 buy now 하면은 돈 주고 더 좋은 걸 사는 건데 저는 안 샀습니다. 그냥 자, 지금 이게 별자리가 뜬 거예요. 이게 이제 지평선입니다. 빨간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위죠. 요건 이제 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별인지 알려줍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요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름달 비슷하게 떴더라고요. 갑자기. 그 전에 계속 날씨가 흐려서 안 보였는데 이게 문이에요. 이게 지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뜬 거죠. 이게 이렇게. 예. 그리고 여러분 육안으로 밝게 빛나는 별 중에 토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목성도 굉장히 밝습니다. 주피터, 목성. 이런 거는 이제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뭐 하나 떴네요. 그죠? 이게 화성이 떴다고 나오네요. 예, 화성이 여기 있고,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에 목성이 있네요. 여기. 예, 목성. 우리 집사님 바로 앞에 목성이 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건 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나가셔서 별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북두칠성도 보시고 오리온도 보시고 겨울철 별자리가 오리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앱인데요. 요건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가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게 혹시 필요하시면은 God People 성경이라고 저기 왼쪽에 있는 거, 그거를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 앱들이. 뭐 비싸봤자 막 5불 막 이렇게 합니다. 1불, 2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박리담회죠. 수억 명의 유저가
1불 주고 사면은 그게 벌써 1억 달러가 되잖아요. 그렇죠? 박리담회가 되는데 이런 거를 하나 구입하시면 어떤 게 좋으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쭉 왼쪽에 한글 성경 그리고 오른쪽에 대역 성경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하고 NIV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서로.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형광펜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누르시면 자기가 원하는 북마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로 가시면은 제가 북마크를 해놓은 거를 이렇게 건너서 가실 수 있고, 다시 계시록 13장 1절로 가면은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13장 1절을 누르시고 맨 밑으로 가시면은 역본 비교가 있죠. 그걸 누르시면 이제 역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절에 대해서 다른 역본은 어떻게 얘기했냐를 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둘 다 복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SNS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끔 이런 거를 올려드리면 친구들이 막 좋아하고 좋아요 막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이 컴퓨터에서도 잘 쓰셔요? 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 앱이라는 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애플 사용자는 애플 아이디를 잘 암기하셔야 돼요. 항상 물어봅니다. 애플 아이디가 뭐냐. 왜냐하면은 무엇이든 다운받고 할 때에는 그 애플 아이디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잘 기억 못 하시고 이제 아들, 딸들한테 물어보죠. 내 애플 아이디가 뭐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엔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로이드도 거기는 플레이 스토어라 그러죠. 플레이 스토어. 이 애플에서는 이름이 앱 스토어. 여기 있죠, 요거. 앱 스토어.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사시고 싶으세요? 근데 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또 살 게 또 나타나시죠. 뭐 바이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바이블. 그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KJV 바이블 now, 뭐 홀리 바이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홀리 바이블도 괜찮아요. 이런 거 이제 get하고 이제 다운 받으시면 여기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가시는 어디든 성경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짧게 답을 말씀드리면 앱 스토어에 가셔서 다운 공짜로 받으시거나 크레딧 카드로 사시면 됩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카톡은요, 그 맨 밑에 보시면 여기 그 프렌드가 있죠. 맨 밑에 프렌드. 그래서 이제 프렌드에서 자기가 잘 쓰는 거를 갖다가 이 페이보릿에 넣고요. 그리고 제가 등록된 프렌들이 775명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채트, 지금 맨 밑에 얘기 드립니다. 채트에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누가 이렇게, 여러분 요 1번은 안 읽은 거죠.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한 사람한테 보내자고 한 사람이 보내려고 그래요. 예. 예, 예. 그럴 경우에 참 일일이 보내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실제적인 예. 요거 어제 그 김명호 목사님이란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천양지차라는 걸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거를 나누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천양지차요? 하늘과 땅 차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럼 예, 천양지차.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눌러주세요. 구독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쉐어할 때는 오른쪽을 누르시죠.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게 쉐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쭉 나오잖아요. 윤수민 장로님 그리고 제 아내 하면은 이게 한 사람밖에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My Friend에 가셔서 여러 명을 한번 아마 10명까지 되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두 사람, 이것도 안 되네. 이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네요. 천양지차. 우리 사모님 하나 넣고,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되죠. 프렌드도 하나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됐네. Choose friend 하면 되겠네요. 다시요. 만약에 이거를 보낸다. 그러면은 예, 오른쪽 누르시고요. 다시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이 천양지차라는 거를 한다 할 때 오른쪽에 화살표 올라가는 거 이제 쉐어하는 걸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나왔을 때 Choose Friend의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돋보기 그거를 누르십니다. 그럼 이제 프렌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사람, 뭐 두 사람, 예, 그 다음에 세 사람, 네 사람. 그래서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정도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클릭된 사람이 위에 지금 나오죠. 그죠? 그리고 디안, 허건구,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명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갑자기 왜 이런 걸 보내나 그러겠네요. 하여튼
사모님 몇 명까지 보내시겠어요? 10명 하다음에 또 하면 되죠. 예. 뭐 그러셔도 되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쓴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대충 아시겠죠?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링크를 보냈어요, 자기한테. 뭐 유튜브 링크나 좋은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날아가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그리고 Choose Friend의 맨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십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분을 클릭 하시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OK. 맨 위에 OK 보이시죠? 지금 아무도 선택을 안 했으니까 제가 OK가 인활성화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것은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예. 한 장 한 장 보내자. 한꺼번에 이거 어떤 거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 세팅에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 장 보내면은 그냥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사진으로 가서요. 또 갑자기 이게 무슨 사진이냐 그러면은 또 힘드니까. 자. 사진으로 가죠. 예. 오늘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내고 얘를 보내고 뭐 얘하고 얘를 보낸다. 그러면 지금 제가 4개 선택을 해서 이제 어느 분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그냥 저는 디폴트를 그냥 한꺼번에 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방법은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막 헤맬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진 저렇게 보내시죠? 근데 묶어서.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누가 나를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흔적이 남잖아요. 누가 나갔음 이렇게.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서 몰래 나가는 거를 옵션 하나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셔도 되는데 뭐 저는 아직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제 잘못 보낸 게 있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헬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간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이거를 누르시고 헬로를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딜리트가 있어요. 그럼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Delete for everyone from my device. 나만 지우겠느냐 아니면 상대방도 지우겠느냐 할 때 그때 Delete for everyone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딜리트 하면은 이게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진짜냐? 그럼 그렇겠다 이렇게 누르면은 헬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딜리트로. 그래서 사실은 카톡에서 보내는 사람이 보낼 때 책임 있게 보내야지 왜 딜리트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딜리트 되는 건 아니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자마자 시간이 안 지났을 때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보았는데도 그게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있었는데 취소가 됐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체 카톡방 만들고 이런 건 다 아시죠? 예, 예, 그런 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우리가 2024년 요 콜튼 문화교실 단체 카톡방을 하나 만들 예정인데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시면 몰래 탈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좋아하실까요?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카메라가 이 아이폰 기준입니다. 아이폰. 아마 안드로이드 폰도 뭐 비슷한 기능이 많이 있을 텐데요. 첫째는 요 맨 밑에 보시면은 4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1 곱하기 2 곱하기는 뭐냐면은 이게 줌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줌 기능이 이 두 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그게 싫으면은 이 버튼을 그냥 누르면 됩니다. 1번이 보통 이게 그냥 찍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2번은 뭐냐면은 2배로 줌을 하는 거예요. 당기는 거죠. 당겨졌죠? 그리고 3번은 또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이너스 0.5는 이 줌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셀피를 찍는다 할 때는 마이너스 0.5로 하면 자기 얼굴이 조금 뒤로 갈 수 있게. 타이머요? 예, 예.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있는 화살표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전방 카메라냐 후방 카메라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후방 카메라죠. 그러니까 제가 저쪽으로 보고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쪽에서 나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 뒤에 보통 붙어 있는데 이 앞에도 있어요. 카메라가. 근데 보통은 카메라가 뒤에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요. 성능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찍으시는데 셀피, 자기가 자기를 찍을 때는 여기서 화살표 동글동글 하는 거 보이시죠? 그걸 누르십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전방 카메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찍습니다. 찍혔죠? 타이머를 말씀하셨는데 아이폰의 경우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위에 있는 화살표 보이세요? 맨 위에 화살표? 맨 위에 있는 화살표 보이세요? 맨 위에 있는 거. 예. 그거를 누르시면 옵션이 여러 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옵션 생긴 거 보이세요? 예. 거기서 맨 처음에 번갯불은 후라시 터뜨려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뭐 있겠죠. 세 번째 건 아마 실시간으로 되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여러 장 찍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 4:3 비율로 찍어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아마 크게 하라 작게 하라인가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옵션 여러 개 나왔죠? 그거를 살짝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은 초시계가 나오죠? 그게 타이머입니다. 초시계 보이세요? 예. 그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초시계를.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타이머 오프로 되어 있죠. 타이머 오프. 3초 후에 찍어라, 10초 후에 찍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0초 후에 찍는 걸로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저를 찍습니다. 10초를 누릅니다. 화면 보세요.
자, 찍습니다. 그럼 10, 9 이렇게 나오죠? 7, 화면 보세요, 화면. 2, 1, 예,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떨 때 찍으시면 좋냐 하면은, 제가 작년인가요? 그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셀피를 찍는데 얘를 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뚱 둘러섭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놓죠. 그리고 이렇게 둘러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찍습니다. 타이머 아까 해놨으니까. 그러면 나오죠 지금 팔. 그리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딱 찍었어요. 그러면 그 머스크의 이 지붕이 멋있잖아요. 그거 배경으로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심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진을 누르시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비디오 찍는 건 아시죠? 여기서 지금 선택이 포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살짝 오른쪽으로 미루시면 이게 비디오로 바뀝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위에 시간이 지나는 게 보이죠? 예. 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멈추시고. 그리고 뭐 시네마틱, 뭐 슬로우 모션, 비디오 중에 이제 천천히 찍히는 비디오 있잖아요. 왜 멋있게 찍히는 거. 그런 거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하시면 되고. 타임 랩스라든지 포토 중에 포트레이트가 있고요.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찍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누르시고 이걸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노라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경을 이렇게 쫙 찍을 때 이제 파노라마로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포트레이트는 그냥 인물 사진을 특화해서 찍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인물 사진을 특화해서 찍히는 게 아닌가.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차이 좀 느끼셨습니까? 두 개가?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시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다른 점 있으세요? 모델은 똑같은데 배경 흘림이 생겼죠.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찍을 때는 이제 초점 심도가 그냥 깊어서 여기서 찍어도 저 뒤에까지 다 선명하게 보이는 게 보통 디폴트고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초점 심도가 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트레이트로 찍을 때는 인물만 이렇게 돋보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배경을 날리고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멋있게. 보통 이런 카메라는 자동으로 그렇게 찍힙니다. 이 초점을 이렇게 가까이 맞추면은 그러면 이 뒤 배경이 다 이렇게 뭐 우리 말로는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날립니다. 그러면은 인물이 이렇게 돋아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예술적인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글쎄요, 이건 뭘까요? 저도 이거는 안 해봐갖고. 이게 뭐 영화 이런 걸까요, 이거는? 이거는, 예, 이것도 비디오로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Screen mirroring. This video is playing on the external.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배경이 좀 흐려지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그죠? 얘 그냥 비디오로 찍을 경우에는 이 배경이 살아있죠. 자, 이거는 그냥 비디오 모드로 찍을 때는 뭐 하여튼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시네매틱으로 찍으니까 예, 약간 배경이 흐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게 너무 많죠.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은 시간 갈 줄 모르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나 건의사항? 다음에는 포스터 만드는 거. 포스터 만드는 거요? 예, 많이들 만드시더라고요. 사진으로? 예. 그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앱을 하나 받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집 주소를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보낼 때 저희 집을 찍고 거기다 이제 주소를 기입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이.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을 찍으시고 이것도 이제 앱을 이용하시는 건데 앱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집 주소를 넣을 수 있고요. 이 보면은 뭐 made with 뭐 이렇게 선전이 뜨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거를. 목사님. 예, 이 사진에다가 이제 주소를 넣은 거죠. 예, 주소를 넣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간단한 앱을 받으시면은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네. 오늘 배운 것을 빠른 속도로 다음에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주고 가는 사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찍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세요? 아이고, 예, 어려운 시간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졸음도 참으시고. 예.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께 하모니카로 넘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문명의 기기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주님과도 더욱 가깝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한 5분만 쉬셨다가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하모니카 강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주소, 예. 주소 여기. 아니, 제 주소요, 제 주소. 주소? 여기 주소, 예. 저기다가, 예, 그 단톡방을 만들고 예. 거기다 안내를 해줘요. 전에 카톡방은 없애버려요.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카톡방은요, 카톡이라는 개념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니까 전에는 꼭 전화를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요새는 문자로 해요.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근데 그것은 1대1로 하는 건데, 카톡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룹으로. 그러니까 30명이 있다. 우리 교인이 30명이다. 그럼 그걸 하나 만들고 거기서 보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카톡방이에요.
힘드시죠? 오래 안 입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아니야. 보통 저기에는 데이비초라고. 예, 그랬어요. 여기는 돌아가는 사산터, 수봉구, 일부러 집으로 가는 거예요? 761로 여기 사람들은 어디 버진이에요? 아니 경찰 는다고 가의하고 저기 너무 갖고 라고 그래서 왜 안 하셨냐고 그러더니 가서 선생님인데. 어디서?